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최장 교수님 오늘 주제가 최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이 결국 이제 정당의 이제 공천권을 갖고서 이제 그렇죠. 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제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당 공천권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법 리스크라는 주제인데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의 상명하복의 구조, 이것도 물론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공천권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구속 여부를 둘러싼 찬성 반대, 거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점이 맞물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나경원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유력한 주자들 다 그냥 내려앉혀놓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준석도 날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윤석열이 이제 자기가 결국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다음 차기 총선 이후에는 이제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이번에 반란표라고 다들 이제 압도적 부결시킨다고 해놓고서 뒤에 들어가서 칼을 꽂았죠, 저보다. 그래서 진짜 까딱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구속되고, 뭐 구속되면은 지금의 판사들이야 뭐 다 잡혀 있으니까 하태경 말마따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서 다시는 정치에 못 나오게 아마 윤석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지금 이제 기소 이전에 구속을 시키려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도 결국은 이제 당권을 두고, 당권이라는 건 공천권이죠. 예. 공천권을 두고서 이제 싸우는 이제 양당 모두가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각자의 어떤 입장들, 그렇죠. 그나마 정리를 해보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등에서 칼을 꽂는다, 반란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등에서 칼을 꽂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천권을 이재명에게 뺏기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이재명계도 마찬가지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계에서 보면은 반란표고 등에서 칼을 꼽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명계, 비이재명계, 이낙연계 이런 쪽에서 보면 그것은 반란표가 아니라 당연히 같은 욕심이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공천권의 싸움이지, 어느 일방적으로 봐서 이재명 측에서만 봐서 상대편이 반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뿐이 아니라 지금 국힘당을 봐도 그게 어느 쪽이 반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민석 의원이 숨어서 작당 모의를 했다, 이것이 저열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숨어서 우리가 어떤 대의가 있으면 숨어서 모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계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니까 얼마든지 숨어서 모의를 해서 이재명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계를 백이나 흑이로 본다거나
이낙연계를 100이나 후로 보기 이전에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계파 간의 갈등, 이게 문제지. 그러면 저쪽 편은 그러면 비수 꼽는 사람들이고 이쪽 편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139대 138로 한 표 차이로 자기가 그 구속 여부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마음에 빚이 없다. 이제는 마음대로 소신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번에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칼자루가 왜냐하면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가가 될지 부가 될지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예 그 보이콧 전략으로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다시는 이제 얘네들한테 등에 칼을 꼽을 기회를 이제 안 주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 작전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지금 요새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지금 이 등에 칼을 꼽았는가 지금 아직 배지 없는 이제 뭐 이낙연, 김혜영, 배재정, 최이배, 이석현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뒤에 있다는 거고 박용진, 홍영표, 신동근, 이원욱, 전해철 그리고 설훈, 윤영찬, 조홍천, 이상민, 김종민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그 반란표의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왜 반란표라고 얘기하냐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그 공천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살 길을 모색하는데 그걸 왜 반란표라고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반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공천권 자체를 행사하는 거 이것 자체를 그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뿐이 아니라 국힘당도 그 공천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당대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랬잖아요. 만일에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은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그 누구예요? 심평 변호사인가? 그 대변인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따로 당을 만들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 공천권 문제가 그게 이낙연계를 반란표로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당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욕심의 부대낌이지 이게 어느 한쪽을 악마화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 그 공천권 싸움의 진짜 그 배경에는 그 지금 내각제 세력 또는 중대 그렇죠. 선거구제하고 지금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윤석열도 이미 동의를 했고 자기가 중대 선거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각제 쪽으로 자기 대통령 권한이 좀 저기 내려놓더라도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지금 검사 50명을 갖다가 일단 그 당선을 시켜야지만이 다음 그 탄핵이라든지 이런 압도적인 다수 야당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탄핵 저지선만 일단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탄핵 저지선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당을 쪼개야 된다고 지금처럼. 그렇죠.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저번에 180석 이상으로 예를 들면 200석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꼼짝없이 탄핵이거든.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그 여당이 현재 여당이 분당해도 된다 그러면은 탄핵은 그냥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최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표가 지금 그 앞장서가지고 앞장서서 지금 뭐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왜냐하면 기존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공천권을 갖다가 내가 공천 아니더라도 공천권을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물갈이라는 게 지금 여나 야나 지금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가 계속 거의 종신제로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네. 이런 의원 의원내각제 또는 비례제도 확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확 늘리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의원 정족수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파이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당근으로 한 50석 정도 늘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김진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의원 내각제 개헌을 국민투표하지 않고 국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 60%가 의원수 늘리는데 반대하고 찬성하는 게 29%예요. 그런데 김진표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멋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이 3일 대통령 윤석열이 3일 기념사를 했어요. 거기에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우리가 내인론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완영이 했던 얘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윤석열의 눈에도 국민의 정서가 보이지 않고 김진표의 눈에도 국민의 정서가 보이지 않는데 뿐이 아니라 자기의 권한만 보이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원은 선거구제를 갖다 합의해서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수도 마음대로 늘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은 국민의 의견 현재 그건 알려줄 필요 없고. 그렇죠. 내 권한이다 이거야. 완전히 국민은 찬밥 신세. 그렇지. 그리고 이 당 공천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당 공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검찰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찰 조직 개혁, 그다음에 또 당 공천 이게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 공천권도 국회의 권력이 집중돼 있잖아요. 검찰도 상명하복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것이 두 개가 짬짬이가 돼서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질이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당 공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이것은 쓱 감추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개인의 어떤 인기 이런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명계에서 전 당원 투표로 이재명 재신임 묻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문제가 당 공천권인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박영선이 당 공천권 내놔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직접 주문을 했고요. 이상민이 국회의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천권 딜 이거에 관련해서 엎드리지 않으면 이재명이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에는 무조건 구속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표 차이 나왔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엎드리라.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국회 내에. 근데 이제 그 공천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대표를 내놓으라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너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당권 내려놓고 찍어져 있어. 그럼 내가 구성을 안 시켜줄게.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훈인가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낙연계 공천권을 달라. 이낙연계를 공천해달라. 이렇게 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떤 상태라도 비대위 체제로 가갖고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눠먹기가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박홍근 있죠. 원내대표. 박홍근 내가 볼 때는 옛날부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파가 아니라 짬짬이 저쪽 패. 그러니까 완전히 엑스맨인 게 지금 이런 사태들 다 주시하고 예를 들면 박홍근이가 나서갖고 그렇죠. 법사위원도 넘겨주고 법사위원 넘겨줬죠. 그다음에 김진표 같은 놈 당대표 되게 만들지.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위도 넘겨줘.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박홍근이가 그 결국 윤석열이가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상민이 같은 경우도 마지못해 탄핵을 했지만 한동훈 같은 놈 계속 탄핵하고 안 되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쟤네들 구속영장 청구하듯이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데 가만 그 놔두고 박홍근을 이재명이 언제나 옆에 끼고 다니면서 아주 침울한 얼굴로 박홍근이 이재명이 있으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홍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을 영구 제명해 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박홍근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결 저해 언행을 자제해 달라.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느니라면 모른데 최대한 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을 제명해달라 그랬는데 청원을 넣었는데 이게 단결을 저해하니까 자제해달라는 것은 이낙연계를 끼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자기 77%가 찬성한 당 대표를 검찰이 뻔히 말도 안 되는 이유라서 감옥을 보내겠다는데 이것들이 거기에 동조한 놈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놈들은 단결을 저해한 놈들이고 그러면 진짜 그거부터 먼저 도려내야지. 그러니 이번 사태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과 그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개혁 노선을 꺼리는 이런 이낙연계죠. 짬짬이 좋아하는 이낙연계. 이런 세력과 이런 세력을 이재명이 받아들여서 엎드리지 않으면 너는 제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재명이 제거가 안 된다면은 이것은 박홍근이나 정성호가 또 있어요. 이 정성호는 일찌감치 여야 짬짬이 하겠다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거기에 가가지고 여당하고 사진 떡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댕기면서 이낙연계 등등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짬짬이로 들어가면 이재명의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 사이에 어느 정도 내각제를 이것들이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그 합의를 했고 유일한 걸림돌이 이재명이거든. 이재명만 치면 된다고 지금 여야가 지금 그렇죠. 지금 그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치거나 이거 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치지 않으면 치기 전에 이재명이 엎드리면 살려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꼭 문재인 정부처럼 겉으로는 뭐가 촛불 정부잖아요. 그래 속으로는 전부 다 짬짬이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 같은 정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일종의 이재명을 여야가 짬짬이해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탄돌이라 그래갖고 누구 이재명? 노무현. 노무현 당시 그 노무현 탄핵 여파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 탄돌이라 그래갖고 2004년 민주당이 이제 대거 이제 그때 이제 586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을 못 죽이잖아. 대충 어설프게 지금처럼 죽이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여야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네. 그럼 국민적인 그리고 경찰하고도 짜고 이것들이 여야 검찰 같이 짜갖고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건 아니거든.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찬수가 다 보이는데. 다 보여도 지금 언론을 표출할 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음번에 당을 쪼개더라도 그냥 그 이재명은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봐. 그런데 제가 그 전망하기로는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측근들이 박홍근이나 정성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딜을 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보니까 그 말로는 뭐 이재명의 친구다 뭐 이재명 그렇죠. 호위무사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저쪽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로 치면은 그 이 반관계 그렇죠. 저쪽에서 꼽아놓은 박쥐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이재명, 밤에는 전애들가 있는 거지. 이제는 밤낮가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핵심이 당 공천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범계 전석진 변호사가 이재명 측에 있는 전석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꼭지 덜 떨어진 소리. 검사들이 죄가 이재명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검사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 공천권 가지고 이재명 없애려고 138명이 검찰에 동조하는 이 민주당의 문제를 놔두고 검사만 처벌해도 되냐. 그러니까 전석준 변호사가 그 자기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지금 그 검사가 안 되는 그 직권남용이다 이거. 검사 기소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아니까 그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구속영장을 친 것 자체가 범죄라고 이제 보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 핵심이 뭐냐면 범죄가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범죄가 안 돼도 몰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앞에다 대고 이 공천권을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당 공천권을 없애고 이렇게 여야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이게 상식을 갖고 있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공천권이 문제가 되니까 공천권을 개방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공천권을 정당에서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검찰만 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는 동지처럼 웃고 뒤에선 검찰 독재에 굴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문제가 공천권인데 검찰 독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찰 독재와 짬짬이를 해서 공천권을 빼앗고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검찰 독재에 굴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문제를 당 공천권을 내놓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당 공천권을 정당 공천권을 개혁을 해서 개방형 민중이 순서를 정하도록 주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도 위험해지고 여야가 모두 국회가 엉망진창이 된다. 지금 이제 문제가 보면은 지금 그 이번에 선거구제를 진짜 중대 선거구제 또 내각제가 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기득권 과도 체제는 영원히 지속된다니까. 큰 일본 같은 형사, 일본처럼 이야말로 대를 이어서 이제 국회의원도 해먹게 되는 거예요. 민초가 완전히 국민이 완전히 들러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재명 구속 여부 찬반과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공천권인데 검찰 욕하고 또 이재명 그 어떤 개인의 뭐냐면 이재명이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결단 내릴 게 뭐냐 공천권 결단 내리는 게 공천권을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재명이 그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들이 이재명 쫓아내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벚꽃 피기 전에 이재명을 교도소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적나라한 것이죠. 이재명.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국회에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탄막 치는 거. 그 벗겨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둥바둥하는 이재명이 한심스럽고 서글픈 인생. 조작된 이재명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철면피한 거죠. 그 정당 공천권을 뺏기 위해서 이재명 한심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여당 놈들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에 야당 놈들까지 동조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당에 그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당 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거 당연하지. 정당 공천권을 빼앗아야 되니까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한동훈은 가만히 있어도 재밌죠. 너무 좋아. 미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게 핵심은 정당 공천권인데 검찰력하고 이재명 개인 결단하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얼굴에 철판을 두르지 않고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정순신 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죠? 정순신 아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벌써 이 권력의 메커니즘을 딱 꿰차고서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직업이야. 판사하고 친하면 뭐든지 다 부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순신 아들의 학폭 피해 이 본질은 검찰이 뇌물 받아먹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 그 재심 뭐 대법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 조직 개선하고 그 법원 조직 개선하고 여기에 나서야 될 텐데 여야가 똑같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힘당의 그 대표 누굽니까? 정진석? 아니 무슨 대표 지금 현재 대표잖아 비대위. 누구? 그거 말고 원내대표가 하여튼 그래. 국힘당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순신을 왜 검증을 못했냐? 한동훈 네가 잘못했다. 정순신, 한동훈 전부 다 나가라. 이 개인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권력 구조상의 조직, 그 뿌리 깊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검찰과 법원의 월권에 있는데 마치 정순신과 한동훈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재명도 그랬어요. 검증을 왜 잘못했냐. 그러니 검증을 잘못하기는 이미 알고 있는데 다 무조건 걔를 시켜야 되는데 무슨 검증을 해. 검증을 안 해.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이게 지금 수박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공천권을 이제 자기가 마음의 빚이 없어서 그 소신 있게 행사하겠다. 자기가 소신 있게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상대편의 이낙연계다. 그 사람들도 야 가만히 두겠어요? 이렇게 같은 맥락이 그러면 있는 이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도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결사항전이지, 전쟁이지. 근데 전쟁이 아니라 그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 내가 그러잖아요. 중간에 사신들이 있다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신을 지켜서 나가면 쫓겨날 위험이 있고 안 쫓겨났다면 중간에 딜을 한 거고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근데 만약에 굴복했다 그래서 그래 나 당권 내려줄게. 그러면 살려줄까? 아니 그래도 쫓겨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당권 내려놓으면은 안 잡아가겠냐고, 기소를 안 하겠냐고. 그 말을 믿냐고. 윤석열 보세요. 안철수하고 공동정부 한다고 약속해놓고서 이번에 저기 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은 당권을 내려놓는 순간 당권 내려놓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약속은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여기서 당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뭐 하나라도 양보하잖아. 그럼 그 순간에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완전히 무지랭이가 돼가지고 같이 짬짬이 하자 이러면 안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 내에 이낙연계 이재명계 짬짬이 하면 그러니까 박홍근이 그러잖아요. 단결을 해야 된다. 단결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는 짬짬이 하자는 거예요. 그 박홍근도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얼른 그 짬짬이 하려고 국힘당에 그 내준 박홍근인데 그런데 정성호도 얼른 저쪽에 가서 그 여당하고 초당적 그 의원 모임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의원들이 공천권이 문제인데 이거는 입 싹 닫고 검찰 너희들은 반란군이다 아마 배반했다 등에다 칼 꼽았다 그리고 이런 소리나 해제키고 이런 거죠. 그리고 정순신 아들의 문제는
인사검증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겠다. 정순신 아들이 진짜 똑똑해. 국회의원들보다 더 똑똑해요. 야,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뇌물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걸 아예 고등학교 놈이 제가 아버지가 보여 맨날 처먹는 게 또 뇌물인데. 그러면 의원들은 그 정순신 아들을 그걸 알고 있어서 근데 의원들은 알아도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인사 아는 척했다가는 지금 검사들 캐비넷에서 그냥 하나 꺼내 바로 죽는데 그러니까, 잭슨 못해 지금. 그러니 그래서 핵심을 피하고 뭐만 들고 여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랬다니까요. 왜 인사 검증을 못했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야 의원들이 지금 검찰을 그냥 막 벌벌 떨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판사들도 그런가. 옛날 양승태 집어넣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검사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그냥 시범 케이스로 잡힌다 이거야. 그래서 검사들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영장 하게 되면 그거 감히 검사가 낸 영장을 갖다 기각시켜? 그게 못 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은 저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면 멀리 보고 우리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탄핵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법을 누가 바꾸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공천권 내기 싫어가지고 꽉 가슴에 욕심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못해도 자기네들만 권력을 장악하려고 개헌을 해도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놈들이 지금 검찰 무서워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뿐이 아니라 권력욕이 국힘당만 욕할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진짜 문화경계만 욕할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다음번 똑같은 놈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진짜 한 명 한 명이 진짜 검찰 개혁 똑바로 하지 않는 놈들은 아예 그냥 싹 검찰 개혁을 완전 검수완박 이런 거 다 합의 소위 말해서 그 약속을 안 하면 아예 찍어주지 말아야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당에서 공천해가지고 전부 다 얼굴 내밀고 앉았는데 거기 있는 아니 그 공천할 때부터 공천을 정당에서 하는데 아니 그 경선하니까 경선할 때 경선 우리 민주 당에서 그래도 다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는 무슨 아직 사무총장님은 정신을 못 차리신다. 여론조사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반대한다 60%. 그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반대가 60%, 찬성이 29%, 30%예요. 그래도 지금 늘리는데 여론조사가 무슨 꿈 깨시고. 하여튼 꿈 꾸고요. 네. 하여튼 자 오늘 지금 이제 정당 공천권을 지금 두고 서로 여야가 지금 핵심을 피한다.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순신 아들이 훨씬 똑똑하다. 그렇지. 정순신 아들이 아주 사태를 갖다가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뭐 점이 갈경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면 참 이제 3월 8일 날 여당이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김기현이가 보니까 완전히 그 비리 덩어리인데 걔가 되는 좋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민주당으로서 계속 당 대표 공격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처럼. 그래서 뭐 김기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음 주 되면 이제 김기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